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GCS에 이제 각각 캘리를 하는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GCS에 있는 환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리베로 파일럿에 대한 GCS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사실 또 그 앞전에 얘기했던 픽서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GCS 프로그램, 아드파일럿이라는 GCS 프로그램이 이제 다 이렇게 형태가 좀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제공되는 소스들이 무료로 해서 오픈 소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 소스를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에 맞춰서 세팅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어떻게 보면 GCS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팅하는 것들은 각각 GCS마다 약간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잡한 것도 봐도 좋긴 하겠지만 우선 이제 이런 간단한 GCS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알아놓으면 다음에 다른 걸 하더라도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100% 내가 다 그냥 개발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기본 축적되어져 있는 그런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서 쓰는 개념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드론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배우는 거를 좀 우리 수업 시간에 좀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플러스 이제 프로그램도 약간씩 언급을 좀 해드리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100% 이렇게 다 수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접 내가 FC를 만들거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스에다가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죠.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제 센서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센서는 요 드론 내에 많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드론 만들려고 한다면 각각의 센서들의 이제 처음 초기 값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센서 값뿐만 아니고 드론의 모든 상태들을 이제 세팅을 해줘야 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GC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파라메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드론의 기본 그 프로그램에다가 이 드론의 제작한 환경에 맞춰서 세팅된 그 파라메터 값들을 저장한 파일이 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드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존재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그 파일을 그대로 갖다가 활용을 하면 드론을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그런 드론을 계속 양산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 그나마 이제 우리 여기서 사용하는 GCS 프로그램은 이런 이제 그 센서들을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좀 쉽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자동으로 좀 주로 많이 하게 되어져 있고요. 각 환경마다 좀 다르니까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 해당하는 섹션에 가서
거기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인데요. 이거는 이 드론의 비행 모드 수에 따라서 이 GCS에서는 이제 뱅크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모드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드론은 항상 비행 모드를 설정을 해서 완전 수동으로 할 거냐, 반자동으로 할 거냐, 완전 자동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모드 설정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설정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뱅크에서는 민감도라든가 안정화를 설정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100%다 이렇게 손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안에 베이직에 보면은 베이직, 어드밴스, 엑스포트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세팅 뱅크에 가보면 이제 안에 내가 각각의 비율들 요라든가 요에 이제 레이스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민감도 설정하는 게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디폴트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쓰셔도 되고요. 우선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약간씩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이제 많이 이거를 설정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이 드론의 안정화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아놓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피치라든가 롤이라든가 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속도라든가 이런 반응 안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GCS나 드론 쪽에서 자동으로 이제 자기가 비행하면서 이제 그런 걸 판단을 해서 그 스스로 수정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요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세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대응할 때 계속 날리면서 그 안정도 값을 세팅하는 이런 경우도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드론 만든 다음에 비행을 많이 해봐야 돼요. 비행을 많이 해서 그 안정도를 최대한 찾아내서 이제 세팅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론 제작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비행을 해서 세팅을 했냐의 차이에 따라서 안정도가 또 달라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거 이제 DJI가 아주 잘한다고 얘기를 하죠.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많이 날려서 그 각각의 상황들을 다 맞춰서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짐벌 카메라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일반 드론에서는 기본이 카메라를 설정하는 게 기본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냥 날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드론 내에 카메라를 설정을 해서 드론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행되는 상태에 따라서 카메라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움직여서 안정하게 카메라를 우리가 사진 찍고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만 그냥 딱 붙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짐벌을 사용하죠. 그래서 펜틸트를 할 수 있게 짐벌을 이제 설치를 합니다. 짐벌은 사실은 이제 우리 엔코더가 붙어 있는 이제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축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이 움직이는 상태에 따라서 드론이 이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뭐랄까 기울게 되잖아요. 근데 카메라도 고정시켜 놔 버리게 되면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드론의 움직임에 따라서 카메라도 흔들려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짐벌을 달아서 그러니까 드론이 움직임에 관계없이 이 짐벌이 카메라를 계속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론이 움직일 때도 짐벌이 그 움직임에 비례를 해서
이제 그 카메라가 고정되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짐벌을 세팅하는 게 요 FC 내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짐벌도 어떤 핀에 어떻게 꽂아야 할지 이런 것도 다 미리 지정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은 내가 지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출력 핀들을. 그래서 카메라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이게 이제 할 수 있게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부터 해서 이제 전문적인 세팅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버를 가지고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롤하고 피치만 정했죠. 요는 상관없죠. 요는 그냥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론이 움직이면 좌우 이렇게 회전해서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정지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줄 게 없고요. 원래는 이제 서버 1번, 서버 2번 해서 이제 롤하고 피치일 때, 왜냐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눕게 되고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롤하고 피치하고 두 가지에 따라서 이제 그 각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채널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채널을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안에 이제 드론 내부에 채널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리베로 같은 경우는 핀수가 적어서 사실은 모터 구동이 한 6개 뿐이 안 된다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사실 이제 요 펜티트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죠. 또 다른 핀들을 또 더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널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드파일럿이나 이제 그러니까 픽스호크나 아드파일럿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게 가지고 있습니다. 핀수가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핀을 내가 디파인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약간 제한적이어서 그 위에 상위 버전 쪽으로 넘어가야 이런 기능들을 더 활용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어드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각 같은 경우에 입력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피드 레이트 어떻게 이제 움직일 거냐, 이 각도를 움직일 때 얼마만큼의 빠른 속도 스피드를 가지고 얘가 이제 응답을 해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참고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둬야 할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요 이제 PID인데요. TXPID라고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비행 시험을 진행하면서 이제 자세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드론에서는 제일 이제 세팅을 해줘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PID의 요 값들입니다. 원래는 여기는 리베로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픽서코나 이런데 그 다음에 그 아드콥터나 이런 데 가보면 좀 복잡해요. 얘보다는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PID에 이제 P 값이나 I 값이나 D 값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물론 기본은 디폴트 값으로 쓰게 되고요. 기체 사이즈라든가 기체를 만드는 형태에 따라서 이 PID 값을 약간씩 손을 봐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제어 이론을 좀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데, 이 제어 이론이 미적분이잖아요. 미적분 제어를 하게 되는데, 비례 미적분 제어에 대한 거를 좀 배워서 이 드론이 떨림 없이, 그죠? 떨림 없이 내가 지정하는 그런 안전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호버링을 하게 되면 호버링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값들을 수정을 합니다. 팩터를. 그래서 수정을 해서 안전한 자세가 되도록, 내가 원하는 안전한 자세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값들을 이제 지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비행을 하면서 얘가 뭐 떨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 PID 값을 이제 세팅하는 오토 캘리브레이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PID의 값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하더라. 그리고 PID는 주로 이제 우리가 호버링, 그러니까 이제 그 스로틀을 올려서 드론을 올리거나 내릴 때 그 원하는 위치에 서 있게 하는 그런 기능 할 때 주로 PID를 많이 쓰죠. 그죠? 뭐 왜냐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이렇게 그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안에 보면은 이제 모듈 세팅에 PID 뱅크 1번, 뱅크 2번 이렇게 있는데, 뱅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요. 뱅크는 이제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행 모드에 따라서 이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스루틀인 경우를 많이 설정을 하죠. 그래서 미니멈 맥시멈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들은 거의 다 소수점으로 이하로 나오게 됩니다. 아주 미묘하게 이제 조절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 이제 PID에 대한 제어 이론을 좀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드론에는 OP-링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OP-링크는 이제 텔레메트릭 기능을 사용할 때 쓰는 무선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요 그 리베로 파일럿에 나와 있는 GCS에 이 무선 모듈까지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보드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모듈이 붙어 있어요. 좀 편하게 해놓은 거죠. 소형으로 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무선 모듈은 별도입니다. 드론에서는. 그래서 송수신기의 모듈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안테나가 있고 이쪽도 이제 안테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선 모듈이 하나는 FC 쪽에 이제 연결을 하고요. 주로 이제 시리얼 통신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PC라던가 드론을 세팅하는 쪽에 이제 연결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제 GCS가 있는 쪽에 이제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PC하고 그 다음에 드론의 FC하고 무선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죠. 이해가죠? 그래서 요 무선의 이제 두 가지를 주로 이제 400메가대나 900메가대 주파수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선 모듈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범용성 있게 쓰는 것들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요 모듈이 FC하고 이렇게 플러스 돼 있죠. 지금 현재 거는 리베로 파일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별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베로 파일에서는 일단 안테나만 꽂으면 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별도로 이렇게 이제 무선 모듈을 연결하거나 붙이거나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선 모듈의 세팅이 중요한 거예요. 세팅. 이 무선 모듈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거든요. CPU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세팅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얘하고 얘 송수신기를 서로 바인딩을 시킨다고 하죠. 두 개를 바인딩을 시켜서 두 개가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죠. 세팅을. 그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요 소프트웨어 이거 이제 세팅은 뭘로 하냐면 주로 PC에서 봐요. 연결해서 PC에서 열어보면 이 무선 모듈의 이제 프로그램 안에 CPU가 있다 있죠. 프로그램과 그 파라미터 값들 세팅하는 파라미터 값들을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널은 몇 번을 쓰고 출력은 얼마만큼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만 이렇게 바인딩을 시킬 수 있게 다른 애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1대1로만 바인딩 되도록 안에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얘하고 얘가 각각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 세팅 작업이 이제 필요해요. 그냥 처음에 그 드론을 제작을 할 때는 그런 작업이 있으니까 그냥 이제 그 상업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해당한 그 회사에서 그냥 세팅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는 FC에다 꽂고 하나는 컴퓨터에다 꽂아 가지고 세팅하고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이런 무선 조종기 무선 모듈에서는 그런 개념이 이제 안 돼 있으니까 사용자가 다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 무선 모듈을 세팅하는 툴들이 주로 요 GCS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는 별도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GCS에서 세팅을 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와 FC 쪽에 붙는 거와 그 다음에 PC 쪽에 붙는 거가 서로 달라요. 그 기본적인 통신은 같지만, 네, 통신 프로토콜이나 통신 속도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각각이 하나는 마스터 하나는 슬레이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설정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똑같지는 않은 거죠. 개별적으로 이제 설정을 이제 해야만 되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오피링크를 가지고 이제 얘 거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오피링크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이제 뜨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코디네이터 주소라든가 그 다음에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펌웨어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 버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송수신 속도 이런 거 설정하는 것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로 얘하고 두 가지 무선 모듈을 맞춰야만 서로 통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여기서는 좀 난관이죠. 사실은 무선 모듈을 그냥 갖다가 붙여서 세팅된 대로 그냥 써버리면 되는데, 초기에 저런 세팅 과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번잡함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기 때문에 처음 세팅만 좀 어려웠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그 개념은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FC 보드에 이제 무선 모듈이 붙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알고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세팅 프로퍼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얘가 이제 그 설정하는 거는 그 동작 수치나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할 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론에. 그래서 데이터 이제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 안에 보면 여기 이제 프로퍼티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기본적인 우리 그 설정을 해야 할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스템 탭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데, 고급 설정,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그 다음에 GPS 데이터 이런 상태들을 이 안에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정할 수 있게 그 구성되어져 있는 인터페이스를 여기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코프 탭인데, 이거는 스코프 탭은 사실은 뭐 우리가 손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행 컨트롤러의 데이터에 이제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엑셀레메터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이런 센서들의 그 움직임,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HITL은 이거는 이제 원격 측정 링크를 통해서 그 무선을 연결한 다음에 그 원격 측정 통해서 실제 하드웨어에 이제 비행하는 비행하는 거를 이제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거나, 가상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동작을 시켜보는 이런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만 이거는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드론에서 앞전에 계속 언급은 했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요 GCS 내부에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무선 쪽 그 무선을 세팅하는 거라든가 무선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라이팅을 하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FC 보드 내부에다가 프로그램을 라이팅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에 다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가 특징을 알면 쉬운데 뭐 여러 개의 기능 설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처음 쓸 때는 상당히 헷갈리죠. 그런 부분들이 좀 처음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개념은 꼭 잡으시면 되겠어요. FC에 프로그램을 넣거나 지우거나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텔레메트릭이라는 무선 모듈을 세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의 개념이냐 라고 하는 걸 잘 알아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CPU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우리가 그 JTAG을 통해서 라이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베로에서는 이 보드에다가 전반적인 드론의 모든 드론의 동작 설정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안에 내장이 돼 있죠. 그 하나만 라이팅을 해 놓으면 되고요. 그렇다고 그 라이팅을 했다고 해서 이 드론이 잘 나느냐, 그건 아니라 있죠. 반드시 드론에 전체적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론을 제작한 다음에 세팅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팅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다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그 이후에 드론을 우리가 이제 비행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좀 잘 잡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바로 나갈게요.